now arrested a fourth person. A 48-year-old man from Northern Ireland was arrested at Stansted Airport earlier today on suspicion of conspiracy to traffic people and on suspicion of manslaughter. We have begun the process of transporting the victims from the Port of Tilbury to the mortuary at Broomfield Hospital. Formal identification processes will take place, as well as the examinations to establish the causes of their death. 네, 영국 남동부 에식스주의 산업단지의 화물트럭 컨테이너에서 39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BBC 등 영국 언론들은 이 39구의 시신이 중국인이라고 보도한 뒤 영국 경찰도 맞다고 밝히면서 현재 정확한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중 베트남인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베트남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호성 교수님, 네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자리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 자리가 지금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이 2시 40분쯤에 벨기에에서 출발해서 영국에 1시 40분쯤 그 다음날 도착해서 10시간 동안 영하 25도에 39명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안타까운 사망을 맞게 됐는데요. 네. 벨기에에서 출발해서 영국 사이로 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영국에서 경찰이나 언론 모두 다 중국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 배가 이동하는 시점에 베트남에서 한 엄마가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차마 제가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내용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요부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이번 여행 성공하지 못했다. 엄마 사랑한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숨 쉴 수 없다. 지금 베트남 하킨 켄록에서 내가 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또 빠져 있습니다. 엄마 죄송하다라는 말이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메어졌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 문자가 온 시간이 언제냐면 그 배가 그 벨기에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으로 그 산업단지로 들어온 그 사이 시간이었고요. 예. 그 사이에 알아보니까 그 밀항업자들에게 이 가족이 이 밀항을 위해서 실제 그때 그 영국 돈으로 3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4,520만 원 정도를 밀항업자에게 주었다라는 진술이 함께 있을 때 보면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트남인 그중에서도 그 사연을 보냈던 사람은 팜티 트라마이라고 2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베트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언론들에서는요, 베트남 국적의 사망자가 최소 6명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 교수님,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39명이 모두 중국인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제 베트남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문자 메시지 주인공이 이미 베트남 여성, 26세 여성이고요. 이제 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39명이 다 중국인이라고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에도 이렇게 미립국을 하려는 대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그러니까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검거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9명 중에도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다 중국인이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자 메시지가 보여진 베트남 여성 외에도 지금 19세 남성 1명 그리고 또 20대 여성 1명이 유가족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지금 배에 탔는데 연락이 끊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베트남 인권단체의 이제 대표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족만 최소 6가족 이상이 네. 몇 월 며칠에 영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이후에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 말은 그 과정에 분명히 어떤 사고가 났을 것이고 지금 네. 이번에 39명 사망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사람의 숫자가 더 늘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면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처음 냉동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했던 25살 남성을 이제 체포한 상태고요. 뭐 오늘 새벽이죠. 이제 우리 시각으로 4번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김강선 변호사님. 네.
사실 뭐 미립국과 관련됐고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고로 인한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의 초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일단 뭐 미륵국과 관련해서 왜 냉동 트럭에 타고 있었을까? 그러면 냉동 트럭에 타고 있으면 밀폐된 공간이고 아마 영하 온도가 한 20도 이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예측을 하면서도 냉동 컨테이너에 같이 타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미필적 살인의 어떤 고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약간 살해의 고의에 있어서 연구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 로빈슨이라는 25살 기사가 이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네. 아마 뒤에 컨테이너 내부를 보고 신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8살 먹은 남녀 2명이 체포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럭의 소유자예요. 네. 네. 이 사람들도 이 트럭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최근에 불가리아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한 사람이 이제 4번째 피의자가 체포됐는데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키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9명 중에 어떤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아직 안 왜 컨테이너에 탔을까? 그건 아마 미립국을 위해서 탔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숨졌기 때문에 혹여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건 아닌지 사실 영국의 보리슨 총리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루 가능성 김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뭐 제일 연루 가능성은 이제 미립국과 관련된 부분일 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립국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미립국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립국 끝난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꿀이 흐르는 땅이 온 게 아니고 그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 당해서 결국 안마하는 데랄지 이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GPS를 통해서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일반적인 미립국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그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를 지나서 벨기에를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 입국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유럽에서 이전에는 그 조약에 의해서 어떤 그 교통 거기 방해받지 않았으니까 예.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각할 때는 거기에 어떤 물자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수입하는 거랄지 수출하는 거랄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워낙 미륵 국제가 많으니까 네. 유럽에서 이제 국경을 굉장히 감시 강화, 관리 감독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미립국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게 미립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한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한 7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성행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것 자체가 마약보다도 쉽게 벌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위험한 방법을 통해서 미립국을 알선한 조직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00년에도 사실 영국 도버에서 이 미륵급을 시도하던 중국인 58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20년 가까이 지나서 사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장 교수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2000년 사고를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때가 최악의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중국인들이 이렇게 영국으로 미입국하는 게 거의 뭐 그게 달할 시기였었고 물론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해 서서히 줄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0명이 넘는 6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사망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냉동 컨테이너 안에 타 있었는데 사실상 미입국 조직들은 냉동 컨테이너의 그 온도계를 일반적인 사람이 살 수 있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수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2000년에 58명이 사망한 사건도 컨테이너 안에 통풍구를 그 트럭 운전사가 실수로 닫으면서 네. 전원이 질식사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사망이죠. 이번엔 정독이 전원이 이제 냉동돼서 사망한 거와 비슷한 사건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운전기사가 뭐 과실치사 혐의로 14년의 징역형을 사니 어쩌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꾸준히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미립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쁜 건 맞지만 네. 사실상 조금 전 김광세 변호사님 살짝 말씀하셨던데 마약보다 수익성이 좋은 게 사람 사고 파는 것, 인신매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를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것 아니냐. 앞서 베트남 여성도 네. 우리나라 돈을 4,500만 원 정도로 미립국자들에게 그 돈을 주고 예. 그 컨테이너를 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인당 이렇게 수천만 원에 가는 돈을 다 받고 이렇게 미립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영국 정부도 알면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중국 정부의 비난이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미립국을 해야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기네 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혹은 미립국 과정에 인권 유린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번 사망 사건을 반증하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언론인들을 통해서 약간 영국 정부나 유럽 쪽에다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39명이 또 워낙 대거로 네.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만 예, 예. 이건 더 큰 국제 문제로까지 지금 또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약간 이제 또 외교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유독 이제 중국인 미립국 관련 예, 사건이 예. 있었고, 근데 사실은 중국도 지금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영국까지 가서 미립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이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네. 지금 네. 평균적으로는 GDP가 올라가고 경제 대국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사실은 미국 이상으로 큰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줄어든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예. 초까지가 거의 최극에 달했고요. 지금 2000년 이후 20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지역 화폐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영국에 와서 영국 자체에서는 시급이 적은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환전을 해서 중국에 가져갔을 때의 가치를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좀 힘든 일을 해서 적은 돈을 벌더라도 이게 중국으로 보내졌을 때의 가치를 생각하면 여전히 영국은 기회의 땅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중국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